사랑하는 딸아, 요즘 너랑 통화하다 보면 몸이 부쩍 무겁다는 얘기, 얘들 결혼하고 나니 연락이 뜸하다는 말,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하겠느냐는 얘기를 자주 하더구나.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옛날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 생각해보니 나도 예순 즈음엔 너와 같은 말들을 매일 입에 달고 살았단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의욕도 없고 외롭고 나라는 사람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져 나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 때문에 한동안 집에만 있었지. 요즘 건강 프로그램 보다 보니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더구나. 그땐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런 생각들에 자꾸 젖어 있다 보니 하루하루가 더 힘들어졌던 거야. 근데 말이다. 생각이나 감정은 사실이 아니야. 그냥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거더라. 붙잡으면 더 어두워지고 흘려보내면 마음이 조금씩 맑아진단다. 어느 날부터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 감정들을 강물에 띄워보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단다. 지나간 감정들도 묵은 상처도 서름도 강물에 띄워 흘려보낸다고 혼잣말처럼 되뇌었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정말 작은 시작이었어. 그리고 책장에 있던 정약용 선생의 책을 조용히 한 줄씩 필사하기 시작했거든. 그게 놀랍게 내 하루를 바꾸더라. 아침마다 한 문장 한 문장 따라 쓰고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단다.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루는 하루가 모여 허망한 세월이 된다. 이 말이 그 당시 예순이었던 내 가슴에 정말 깊이 박혔단다. 그 시절의 선택과 행동이 지금 85년째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단다. 딸아, 60이란 나이는 아직 늦지 않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란다. 그 시절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의 앞으로의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 바꿀 수 있단다. 엄마가 85해를 살아오며 참 많은 것을 겪고 많이 후회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배운 것들도 있었단다. 그 시간 끝에 정말 너에게 소중하다고 느껴진 것들, 너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편지를 쓴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건강이더라. 건강은 있을 때 지키는 자산이란다. 엄마도 예순 즈음엔 조금 아파도 쉬면 괜찮겠지 하며 넘겼어. 그런데 이른이 지나고 나니 그때의 조금이 지금은 일상이 돼버렸더구나. 회복이 느리고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일이고 약은 점점 늘어만 가고 이젠 아프지 않은 날이 고마운 날이 되었지. 정약용 선생께서 사람의 몸은 기한이 있는 그릇이다. 라고 하셨단다. 참 맞는 말이지. 우리 몸도 잘 관리해 주면서 써야지 함부로 다루면 금세 탈이 나더라. 하루 이틀 걷지 않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겁고 밤에 잠을 뒤척이니 온종일 피곤하고 감기 한 번 앓으면 한 달이 간다. 이젠 하루의 게으름이 한 달의 불편이 되는 나이야. 그러니 딸아, 지금부터라도 꼭 기억하렴.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정기 검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란다. 그 보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꼭 들어두어라. 엄마처럼 늙기 전에 말이야. 둘째, 가족은 기대보단 존중으로 지켜야 한단다. 엄마도 예전엔 너희 아빠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바랐고
너희들 역시 내 뜻대로 자라주길 바랬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기대했는지.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의 삶을 사느라 애쓰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저 내 가족이니까 라는 이유로 기대와 바램을 끊임없이 걸고 있었던 거야. 때론 그 기대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강요가 되기도 했지. 내 방식이 옳다고 믿고 너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순간들이 있었단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라. 이 말이 참 깊이 다가오더라. 사랑하니까 더 조심해야 하고 가까우니까 더 배려해야 하는 거더라. 따라 가족은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뿌리를 인정하고 각자의 줄기를 존중해주는 사이란다. 기대 대신 응원으로, 간섭 대신 관심으로 내 곁의 가족을 지켜가렴. 그렇게 지킨 가족은 세월 속에서도 참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셋째, 돈은 무기가 아니라 방패란다. 엄마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봤어. 은퇴하고 난 뒤 그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잃은 사람들. 늦은 나이에 무리하게 가게를 차리고 믿었던 지인에게 투자하고 안쓰러운 자식 도와주려 보증을 섰다가 결국 남은 건 빚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가 갈라지고 평생 쌓은 관계마저 산산이 무너져 버리더라. 그땐 다들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겠지. 근데 말이다. 나이 들어 잃은 돈은 젊었을 때처럼 쉽게 채워지지 않더라. 무리한 욕심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여유란다. 예전엔 우리도 집장만, 자식 교육, 노후 준비하느라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았지.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돈이란 건 많고 적음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정약용 선생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허례허식은 스스로를 해치는 낭비요. 지나친 욕심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독이다. 참, 솔직하고 뼈 있는 말이지. 노년에 허세 부리거나 욕심내다 큰 돈을 잃는 사람들, 엄마도 참 많이 봤단다. 따라 남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듯 살 필요 없단다. 허례허식은 결국 남을 위한 소비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내 삶에 필요한 것에 돈을 잘 쓰는 거야. 생활비는 철저히 준비하고 병원비나 노후주거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미리미리 계산해 두렴. 경제적인 불안은 관계나 건강까지 흔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 형편대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말고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데 쓰렴. 돈이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면 노후는 그만큼 덜 외롭고 덜 불안하단다. 넷째, 인연이란 건 참 묘한 거야. 젊을 땐 사람을 많이 만나야 좋은 줄 알았지. 하지만 여든이 넘고 보니 진짜 내 편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도 안 되더라. 엄마도 한때는 모임도 많고 명절이면 연락하던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점점 줄어들더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화 한 통 해준 사람, 겨울에 김장김치 조금 나눠준 이웃. 그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더라.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 그 말처럼 사람 마음은 한번 상처받으면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여린 거더라. 함부로 뱉은 말 한마디가
몇십 년 쌓은 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한 배려 하나가 평생 인연이 되기도 하지. 딸아, 이제는 수를 늘리기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렴. 잡초 같은 인연은 정리하고 너를 웃게 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라. 몇 사람이라도 괜찮단다. 많은 사람 필요 없더라. 결국 남는 사람은 정말 힘들 때 말없이 곁에 있어준 그 한두 명이더라. 그런 사람만 있어도 노년은 덜 외롭고 훨씬 따뜻하더라. 다섯째, 사람이 숨을 쉬듯 마음과 뇌도 배움을 통해 숨을 쉰단다. 엄마도 한때는 이 나이에 뭘 더 배우냐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배움을 놓는 순간부터 하루가 지루해지고 기억력은 점점 희미해지고 밖에 나가지 않다 보니 걸을 일도 줄고 그러다 보니 몸도 더 아파지더라.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까지 들었어. 그런데 복지관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고 요즘은 스마트폰 기능 사용법과 하모니카 배우며 날마다 연습 중이야. 그런 시간이 참 고맙고 소중하더라. 정약용 선생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다. 엄마는 그 말이 배운다는 것과 참 닮았다라고 생각한단다. 배움은 새로운 지식을 쌓을 뿐 아니라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겠다는 마음이고,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야. 딸아, 나이 들수록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닫기 쉬운데 작은 배움들이 우리 마음에 새바람을 넣어주는 거야.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훨씬 덜 지루해지더라. 하루 1시간이라도 처음 해보는 무언가를 해보렴. 책을 읽어도 좋고 휴대폰 기능 하나 익혀도 괜찮아. 그런 소소한 배움이 생각을 또렷하게 하고 마음을 덜 외롭게 만들어주더라. 그리고 그 시간만은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참 고마운 순간이더라. 85년을 살다 보니 멈춘 것 같은 날들이 참 많았단다. 그런데 이 짧은 배움의 습관 덕분에 나도 아직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땐 괜히 내 마음이 흡족할 때가 많단다. 여섯째, 집착은 내려놓아라. 과거의 상처, 지나간 영광, 자식에게 품었던 지나친 기대, 끝내 풀지 못한 오해, 그리고 한때의 자존심까지 그걸 꼭 쥐고 있으면 하루가 무겁고 숨이 막혀서 웃음도 줄고 잠도 얕아지더라. 엄마도 마음속에 오래 품은 게 있었지. 가까운 사람에게 받았던 서운함, 힘든 시절,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 그걸 안고 사느라 정작 오늘의 햇살과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단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을 가늠하듯 남도 나를 평가하니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 따라 마음속에 쌓아두는 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병들게 하는 거야. 손을 펴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듯 가슴을 비워야 평안이 들어온단다. 이제는 다 흘려보내렴. 서운함도 아쉬움도 욕심도 그래야 비로소 가볍게 너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엄마는 그걸 이제야 배웠단다. 일곱째, 오늘은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란다. 우린 늘 내일 하자. 다음에 밥 먹자. 하며 오늘을 미루고 살지. 하지만 엄마는 이제 안다. 내일은 매일 오는 것 같지만 실은 한 번도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딸아,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삶의 모양을 정한다. 걷고, 웃고, 안부를 묻고, 책 한 장을 넘기고, 그런 사소한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되더라.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작은 선을 쌓으면 반드시 큰 선이 된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 몸을 조금 더 아끼고, 생각을 한 줄 더 정리하는 그런 작은 실천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풍성한 내 삶을 만들어 주었단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 자신을 아끼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렴. 굳이 남들과 비교할 것 없단다. 지금 그 자리에서 너만의 꽃을 피우면 된단다. 엄마 생각엔 그게 지혜롭고 참 멋진 노년을 살아가는 진짜 어른의 모습인 것 같아. 그러니 딸아,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시간 중 가장 소중한 오늘을 부디 아끼고 다정하게 살아내렴. 그리고 기억하렴.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너의 삶이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축복한단다. 이 편지가 너에게 위로가 되고 앞날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85세 엄마가.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로 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나를 위한 시간을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되고 많은 분들께 삶을 지키는 지혜가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